예, 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휘병근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요즘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제 혜택을 쭉 봐왔는데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인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이다 보니까 양도세 감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면이라는 것은 보통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비과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 의무도 없어요. 근데 감면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무한정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세금을 깎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로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또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개정되기도 하고 신설되기도 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고, 두 번째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세 번째는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97조와 관련돼서 쭉 살펴보고 있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거는 조세특례제한법 97조 5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을 합니다. 모두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를 감면을 해준대요. 상당히 큰 감면 혜택입니다. 대신에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굉장히 큰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이 올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종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현행 요건 중에서 가액 요건을 신설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액 요건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감면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우리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다가구 주택은 무조건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니면은 면적 기준을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가액 기준이 없었는데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할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특이하게 이거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혜택과는 달리. 첫 번째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즉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3개월이 취득일로부터 넘었으면은 이 혜택을 못 받겠죠. 설령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이 양도세 감면 혜택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다 똑같습니다. 거주자한테 적용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요건으로 하고 임대기간도 10년, 또 장기 임대로 해야 된다. 증액 제한 5% 있고 등록 요건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 차이가 나는 거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가액 요건이 없는 반면에 이후에 취득한 거는 가액 요건이 신설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의 임대기간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10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할 때 기산일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나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일을 산정을 하면 되는 거고, 혹 상속됐다라고 하면은 피상속인의 임대기간하고 상속인이 받은 그 이후의 임대기간하고 합산해서 10년의 임대기간을
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주택을 가지고 임대하고 있는 와중에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이 됐다. 그럴 경우는 임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물론 농어촌 특별세 20%를 납부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그 양도 차익, 내가 취득하고 팔았을 때 그 양도 차익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 100%를 해당해 주는데 만약 임대를 안 한 기간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은 빼고 양도세 100% 감면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장기부여 특별공제 70% 특례 적용하는 거는 어떻게 됐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대로 혜택을 주는 반면에 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임대한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10년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의무임대기간을 충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으면은 내가 이 주택을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됐으니까 내가 자가 사용해도 전혀 문제는 없죠. 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이후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요. 그리고 한 5년 있다 이 주택을 매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총 15년을 보유를 했는데 이 15년 중에서 임대 기간을 충족한 거는 10년이었죠. 그러니까 15년 중에서 10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에 산정하는 부분만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식이 산식에 의해서 세액을 산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5년을 갖고 있었는데 취득일로부터 내가 15년 갖고 있을 동안 양도일까지 전체 다 임대를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분할 금액이 없이 전체 나오는 세액에 대해서 100% 감면이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임대를 안 한 기간이 있었을 때는 그 안 한 기간은 발라가지고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산식이 나오는 겁니다. 중복 적용의 배제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에서 주는 몇 가지 혜택이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배운 거 몇 가지 있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양도소득세 100% 감면 있었습니다. 만약 세 개가 모두 내가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했었을 때 중복 적용이 되느냐? 중복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거죠. 한번 세 가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 주어지는 특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입니다. 이거는 조특법 97조 3에서 규정하고 있고 8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 또는 70%를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장기 임대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을 해주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공제라는 거는 조특법 97조 4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에 보유 연수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에서 10% 추가해가지고 장특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임대로 할지라도 다 적용을 한다는 거고요. 오늘 배운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특법 97조 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년 이상 임대했었을 때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되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장기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와 관련되기 때문에 조특법 97조와 관련돼서 관련 조문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받는 거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하는 거하고 세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정을 2019년도에 양도한다고 하고 양도 차익은 3억 원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은 8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중과대상 주택은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기본공제는 무시하고 한번 따져보면은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특례 적용이 안 되고 감면 적용이 안 된다고 했었을 때는 양도 차익이 3억 원이기 때문에 8년을 보유했으면은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씩 적용되죠. 28에 16 해가지고 장특공제가 4,800만 원이 차감이 되고요. 그러면 소득금액이 2억 5,200입니다.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면은
내야 될 양도소득세가 7,636만 원입니다. 근데 이 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을 해가지고 장특공제 70%를 적용받는다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 한번 세액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이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장특공제 70%를 적용받습니다. 장특공제 70%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해가지고 몇 년? 8년 이상 임대 기간을 충족하면 70%를 적용받을 수 있죠. 70%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2억 1천만 원이 장특공제로 빠집니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9천만 원이에요. 9천에 대해서 세액을 산정해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1,66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주택이 10년을 보유해가지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양도차익이 3억 원이고 장특공제가 일반적인 경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되죠. 그럼 4,800만 원이 차감되니까 소득금액은 2억 5,200입니다.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니까 7,636만 원. 아까 일반적인 경우에 산출세액하고 동일하죠. 이 산출세액에 대해서 100%를 감면을 한대요. 그럼 산출세액이 제로가 되죠. 대신에 감면받은 금액이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농어촌 특별세가 1,557만 2천 원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장특공제 특례 적용 70% 적용하는 거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하는 거하고 물론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더 혜택이 큽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은 올해 2018년 12월 31일 말일자로 종료가 되는 반면에 장특공제 70% 특례 적용은 내년에도 쭉 이어집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이 적용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장특공제 70% 특례 적용은 받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만만치 않은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크게 세액 차이가 물론 양도 차이가 커지면은 이 둘 간의 비교세액이 커지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으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장특공제 70%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소득세 100% 감면과 관련된 Q&A 한번 몇 가지 보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만약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즉 잔금이 설령 2018년 12월 30일 이후에 치러진다 하더라도 계약금만 납부했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올해 2018년 12월 30일 날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고 나가지고 한 2년, 2020년 12월 30일 날 그 준공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경우라 할지라도 올해 안에 18년 12월 31일 안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를 했다 하면 설령 종료 일몰이 지나는 이후에 그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취득일로부터 그러니까 2020년 11월 31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면적 가액 요건을 충족한다 하면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지만 그 혜택은 아직 몇 년 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취득하여 현재 임대하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면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특이하게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등록 요건이 있어요. 그 등록 요건이라는 거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5년 전에 취득한 거는 이미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설령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이 100% 감면은 적용을 못 받습니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특례 적용, 요거는 적용받을 수 있겠죠.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 요건 중에 가액 요건이 최근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신설됐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9.13 부동산 대책 발표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임대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해주나요? 아니면은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을 해주나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장기부의 특별공제 특례 적용, 그러니까 장특공제의 혜택은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 즉 전체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대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이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 기간을 벗어났으면은, 임대하는 기간이 임대하지 않는 기간이 있으면은 그 기간은 반려내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취득을 해가지고 내가 양도일까지 계속 임대를 했다, 그러면 100% 다 전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다가구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판정할 때 전용 면적을 어떻게 판정합니까?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돼서 다가구 주택은 면적을 판정할 때 항상 가구당 전용 면적을 갖고 판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 임대 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인가요? 아니면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인가요? 우리가 장기임대주택은 국세 혜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등록을 하고 임대 개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늦은 날로부터 기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었을 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인 그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살펴봤는데, 2012월 12월 31일자로 종료됐지만 그 혜택은 향후 몇 년간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